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계획서 먼저 좀 보실까요? 배포 자료 나눠드린 거 보시면 되고, 첫 번째 강의 계획서 좀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앞면은 됐고요. 앞면은 됐고, 뒷면 보시면 뒷면에 15회로 돼 있잖아요. 기본 보강하면 16회죠. 보강 예정돼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3일 아주 좋은 날이죠.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그 해당 회차별로 강의의 조문은 지난번 기본 강의 때 나갔던 진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수업을 들으시면서 요 정도까지 나가나 안 나가나 지켜보시면 순조롭게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보시는 겁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거는 배포 자료 중에 OT, 기본 강의 OT 사용 설명서 라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요 자료로 짧게 하겠습니다. 1번 재밌을 겁니다. 재밌습니다. 웃깁니다. 자, 재밌을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실강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요건 충족하고 있습니다. 시험일을 충분히 앞두고 강의를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거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요 강의는 오픈되는 강의여서, 이제 첫 타임은 오픈되는 강의여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2번에 두 번째 단락에 시험에 임박해서 들으면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제 강의를 못 듣습니다. 짧은 거 들으시려고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제 강의 좋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루에 강의 1회분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화학습을 해야 됩니다. 실강을 기준으로 오전에 지금 1회 강의를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면 복습하시잖아요. 그죠? 복습하시고 나면 오후에 다른 거 듣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적혀 있잖아요. 오전에 실강 1회를 들었으면 오후에 실강 1회분에 대한 기본서 복습을 하시고, 제가 말하는 기본서는 여기 법령집입니다. 저녁에 실강 1회분과 관련된 문제집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사보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갑니다. 그럼 토요일이 있잖아요. 일요일이 있고 다른 과목 듣고 싶죠? 안 됩니다. 나만 봐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4일, 5일 차 때 진도가 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수강 신청을 이미 해놨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 저만 보시는 걸로. 다른 거는 주중에 저녁에 다른 강의 듣는 거 안 됩니다. 주말에 2차 연기 들어가는 거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자, 10월 3일까지는 저하고만 가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번, 그리고 이제 3번에 두 번째 단락에 장수생으로 가는 거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장수의 길로 가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수했습니다. 7년 했습니다. 7년.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7년 했습니다. 노무 삼아 7년 한 건 아닙니다. 7년 했습니다. 힘듭니다. 아주 그냥. 4번.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사보만 하는 겁니다. 원래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다른 과목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내 스케줄 상에서 동시에 여러 과목을 진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렇게만 공부를 해오셨어요. 저는 그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 주장을 수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죠. 그죠? 안 하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치만 저는 그 주장을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셔서 공감하신 분들도 있고 몇 번 해보다가 나랑 안 맞아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째 그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들의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번. 맨 마지막에 강의는 지금 강의는 여러분들은 연극 보듯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팔짱 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판서를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서를 할 때 따라서 판서를 하면 안 됩니다. 판서 한 판이 쫙 끝나면 쉴 텐데 그때 쉴 때 사진 찍으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사진 찍으시면 되고 그러면 잠깐 쉴 거고 그 쉬는 타이밍에 이제 카메라 감독님도 아마 촬영을 해주실 겁니다. 동영상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아마 이렇게 사진 찍듯이 천천히 이렇게 촬영을 해주실 건데 자 그러니까 실강을 들으시든 동영상을 들으시든 수업 중에는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안 해보셨죠, 그죠? 이것도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판서는 언제 하냐?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동그라미 2번 제발 판서를 필기 하지 마세요. 제발. 어차피 사진 찍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저만 봐주세요. 저만. 판서를 필기하면 수업 중에 필기하면 맥락을 놓칩니다. 그럼 더 위험해져요. 더 안 됩니다. 맥락을 따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내가 판서를 보면서 맥락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 집에 가셔서 판서를 보면 그 기억이 다 나요. 기억이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이 나. 예? 여러분들의 브레인 세포를 믿으세요. 브레인 세포 이름이 뭡니까? 뉴런입니다. 여러분들이 졸면 제가 과학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학 얘기를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제가 과학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수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졸고 있구나. 저 강사가 그 사람까지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는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수업 첫날에는 제 권유를 수용하셔서 수업 중에 필기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 가셔서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근데 집에 가서 실제로 이거 해보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날 정도 되면 아마 다 필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속림샘 치고 딱 일주일만 해보면 그리고 그 일주일간 자기가 변화가 되는 것들을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6번에 실강 듣는 분들은 지금 제가 1배속으로 얘기하잖아요. 말이 좀 느린 편이죠.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답답하다고 아마 1.5배속, 2배속 할 겁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강의는 실강이 제일 좋습니다. 1배속으로. 그렇습니다. 7번에 제가 생각하는 학습의 과정을 박스로 그렸습니다. 그 학습의 과정이 저는 공부를 이 뒤쪽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공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 강의 듣는 거는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 관점에서 강의 듣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활자를 읽는 거는 책을 읽는 거잖아요. 요것도 이제 인풋이죠. 요거조차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 관점에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공부냐면 강의 듣고 그 복습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보고 난 뒤부터 정말 진정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요 과정이 여러분들은 없으실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많은 수험생분들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 과정만이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요 시간이 많으면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거고 요 시간만을 카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공시간 10시간이라고 해도 강의 듣고 활자를 읽은 10시간이다 라고 하면 공부 안 했다 라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 됩니다. 권유합니다. 라는 것은 사실상 제 마음속에서는 강요 그 쥐십니다. 이게 촬영에 남고 녹음되고 하니까 제가 오프라인이면 더 세게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아서 자 그겁니다. 속마음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한다 라고 하면 필터링을 하셔서 저 자식이 강요하고 있구나. 세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8번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강사라는 마인드보다 노무사 선배, 여러분들은 노무사를 하고 싶어하는 후배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잡설이 많습니다.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게 더 많습니다. 수험생분들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는 것보다 스스로를 고시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고시생의 생활 습관이나 공부의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머릿속에 관념들이 있다면 그 관념들과 자기의 지금 현 모습이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 자격증 따라왔다? 안 됩니다. 나 고시 공부 중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해결됩니다. 여러 가지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 다음 카페에 잘 들어갑니다. 그 고민 올라오는 거 보면 다들 고민의 그 맥락은 공부 안 하고 적게 공부하고 합격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기 노하우라고 알려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안 됩니다. 장수하실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합격하는 그런 방안을 선택하시길 권하고 그 방향이라면 1년, 2년 정도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6기거든요. 16기. 지금 33기 시험 봤나요? 그죠? 그럼 제가 17기 때 합격하든 15기 때 합격하죠. 15기 때 합격할 뻔했거든요. 15기 때 합격할 뻔했어요. 나 단기 합격자 막 새롭게 역사를 쓰는 줄 알았어, 내가. 근데 16기 때 합격하든, 16기인데 17기에 합격하든 지금의 모습은 이제 17년 차입니다. 똑같아요.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 물론 부인이 달라졌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17기 때 합격했으면 우리 여자친구가 떠났을 거야. 16기 때 합격했으니까 우리 여자친구가 안 떠났지. 지금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한 해 먼저 붙나 늦게 붙나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붙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붙는 길. 그거를 수업 중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풋보다는 아웃풋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공부 안 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훈련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내일부터 알게 됩니다. 내일 첫 시간부터 알게 될 겁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물론 맞아요. 활자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텍스트를 뛰어넘는 그 이미지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더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수업 듣다 보면 천천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외우는 거, 저는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외우는 거 안 좋아합니다. 떠올리는 거 좋아하고, 두 가지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는 동일할 수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사자 입장으로 돌아가면 감정이입을 해보면 되게 다릅니다. 외우는 것과 떠올리는 건 되게 달라요. 그 떠올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외우는 공부 이런 게 아니라 떠올리는 훈련. 그런 것들을 수업 중에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9번 보시면 올해 1차 합격률입니다. 22%.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대충 80%는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50%, 60%였지만 그러면 그전에도 50%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35%, 올해 22% 그렇습니다. 10번에서 출제 문항이 40문제로 바뀐 건 이미 알고 오셨을 테죠. 그죠? 그런데 21년도 문제를 보면 사회보장이 동일하고 고용산재에서 4문제가 늘어났고 징수법 동일하고 국민건강에서 4문제, 3문제 늘어났다. 이런 느낌을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40문제 바뀌기 전에는 제가 대놓고 어떻게 수업 중에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전국에서 사회보험법에 대한 강의 시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버리셔야 된다. 버려도 된다. 하지만 나는 강사니까 강의를 할게. 이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25문제 중에서 4문제를 버려도 고득점이죠. 왜냐면 제 강의는 나머지 것들은 다 맞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제가 신림동에서 제일 많이 강의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올해 초 2월 달이죠. 2월 달에도 그런 기조로 강의를 했는데 건강하고 국민연금이 꽤나 많이 나왔죠. 그죠? 꽤나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건강하고 국민연금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챙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고용산재법입니다. 왜냐하면 징수법이 고용산재법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고용산재징수법은 결국 고용산재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은 총론이고 그렇습니다. 11번 보시면 우리 이제 지금은 이 책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뭐 개정판인 거고 지금 이 책은 이제 개정판이고 이거는 8월 말까지의 개정 법률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내년 5월이니까 내년 25년에 2월 달에 기본 강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2월 달까지 또 개정되는 법률이 있잖아요. 그 개정되는 법률은 추록 1이라는 이름으로 학원 홈페이지에 무료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매년 그랬으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추록 1 배포할 겁니다. 그 추록 1을 가지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2월 달에 무료 특강을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찍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료로 드릴 예정입니다. 서비스 AS 하는 거죠. 2월 달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이미 그때는 이제 강의 자체를 이제 이거 하고 추록이라고 같이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2월하고 3월 사이에 3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있을 건데 2월하고 3월 사이에 개정되는 법률은 추록 2라고 해서 학원 홈페이지에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제가 개정해드리는 개정 법률은 추록 1과 추록 2가 끝입니다. 그게 끝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9월 강의를 들으시니까 추록 1을 내년 2월에 다운받으시면 되고 내년 2월에 추록 1에 대한 특강을 무료로 들으시면 되고 추록 2를 3월 달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12번에 질문은 이메일 주시면 잘 못 봅니다. 학원에 강의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질문 주시면 하루 이틀이면 답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답변과 함께 제가 운영하는 티스토리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개인정보는 기대하지 말아주시고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우면 질문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래도 답은 달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잠그더라고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공개하는 게 내가 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옮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테스트는 이제 별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 올라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글들도 몇 개 적혀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실무 상담이나 사건 의뢰 사양합니다. 개인적인 수험 상담도 죄송합니다. 제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사양합니다.
기빨려요. 자, 일반적인 수험 상담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티스토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수강 후기, 수험 후기를 봤을 때 이분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셨다. 알려드린 방식대로 정말 시키는 대로 했구나. 이런 분의 수험 후기.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고득점 수험 후기입니다. 그거 이제 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맨 위에 타이틀이 24년 1차 시험 후 직후의 회신입니다. 이거는 뭐 자랑하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보통은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은 저를 알고 오셨잖아요. 그죠? 저를 알고 오셨죠? 모르고 가십니까? 땡 잡았습니다. 자, 저를 알고 오셔서 신뢰가 있으신데 모르고 오셨으면 잘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결국 시험이 다가왔을 때 전범위를 회독하는 속도의 차이는 그 전에 얼마나 편법을 안 쓰고 공부했느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봐야 되는 것들은 문제집이 아니라 요 기본서 법령집입니다. 요 법령집이에요. 그러니까 요 법령집이에요. 끝까지 들고 가야 될 건 요거 한 권이에요. 요거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복을 하면 시험 전날 2시간이면 요거 다 봅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뒷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칠판에 열심히 써주셨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녀. 요거 표현은 이렇지만 좋은 취지로 쓰신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가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이미지. 그래서 텍스트로 문장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영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누구나 다 됩니다. 누구나 그 정도가 되면 합격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책이 사진 찍히면 그래서 그 내용들의 위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필기를 직접 옮겨 적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래야 됩니다. 시험장 가니까 책에 있는 줄글보다 필기에 이미지가 잘 떠올라. 맞아요.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갈 거고 제가 그걸 안내해 드릴 겁니다. 됐습니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려놓고 있어야 될 게 독일의 산재보험 운영 방식하고 프랑스 노동법 요겁니다. 오늘 첫날 할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노동법 같은 경우는 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나온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10,000원입니다. 아직 절판 안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 제가 강의를 위해서는 원문 그대로 몇 줄 이렇게 좀 뽑아서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정말 소장 가치가 충분한 책입니다. 제 책 아닙니다. 출판사하고 아무런 이권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오신 박재상 박사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누리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사회보험법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보험법이 시험 과목입니다. 사회보험법. 그리고 쉬는 시간은 2번 있을 예정입니다. 무조건 2번 있습니다. 10분씩 2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 감독님 잘 아시겠지만 조낭탕 센타를 좋아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 잘 따라와 주시고 센터. 화면에 제가 안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저 나와야 됩니다. 화면에. 한 번은 칠판에 내용이 막 있고 제가 이렇게 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니터링 하는데. 자, 사회보험법 우리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사회법이에요. 동일한 위계로 노동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업 들었나요? 민법하고 노동법하고 수업 들으셨죠? 그죠? 좋습니다. 일부러 9월 9일날 잡았습니다. 민법하고 노동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보험법을 들어야 됩니다. 대학교 커리큘럼이 원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좋습니다. 자, 이게 사회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들었던 거는 이제 민법을 들으셨죠? 2차에 가면 민사소송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선택을 경주하시면 상관없고 요게 민사법입니다. 제가 하는 방식도 꼼꼼히 지켜보세요. 저 자식이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나 그 방식으로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쟁점을 쓰고 위계가 동등한 쟁점을 아래에 쓰고 그 상위 개념을 왼쪽에 썼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요거를 스스로 안 보고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제가 말하는 공부 방법의 시연회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컨텐츠도 잡아가셔야 되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시험범위랑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랑 상관이 있는 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쟁송법의 배경 지식이 행정법이잖아요. 행정쟁송법 하려면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해 행정쟁송법이 어려웠잖아요. 행정쟁송법이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공법인데, 자 보세요. 행정쟁송법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자 행정쟁송은 자 보세요. 자, 민법이 1학년 과목이에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우리가 시험 보면 2학년 2학기 민법 총칙하고 채권 총칙하고 물권하고 채권 각칙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물권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굳이 그죠? 그러면 민법이 여러분들이 수업 들은 그 민법이 3학기 과정이라고 됐나요? 3학기 과정에 9학점짜리예요. 3학기 과정에. 그리고 민사소송법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 정도만 배워요. 법대 갔을 때. 이거 2학기 과정이라고요. 행정법 3학년 1학기 때 배워요. 그러면 행정쟁송법은 행정법과 민사소송법을 합쳐놓고 얘를 이해해야 돼. 네? 그렇다고요. 얘도 알고 얘도 알아야 그걸 바탕으로 얘를 끌고 가야 얘가 그나마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시험에 첫 입문하신 분이 2차랑 공부 같이 하시겠다고 1차 때 민법 이런 거 들으시면서 2차 과목 중에 연기 들어가겠다고 요거 들어가신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험가에서. 그죠? 힘들죠, 그러면. 몸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부추기면 양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말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알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민사법은 뭐 하는 거냐면 요거는 사인 간의 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사인 간에. 요 사인이 이제 시민이죠. 요 사인이 시민입니다.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팔짱 끼고 잘 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시민 간의 거래예요. 요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를 담은 법이에요. 우리는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 거야. 라는 거.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 자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얘는 이거 아니라니까? 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법정신이 있다고. 여기에 민사법에 도도하게 흐르는 법정신이 뭐냐면, 자, 여기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소유권 절대,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요거 과실 책임. 요렇게 세 가지가 민사법에 도도하게 흐르는 개념이에요. 이거에서 어긋나는 논리들은 없어, 아예. 뭔가 막힌다, 뭔가 헷갈린다,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석을 하면 다 뚫려요. 민법 배울 때 이런 얘기 들어봤죠? 좋아요. 그렇다고. 그런데 사회법은 얘네들을 뒤집으면서 등장했어요. 얘네들을 뒤집는 데니까? 얘네들을 뒤집어요. 그래서 요 계약 자유를 뒤집어. 무슨 말이냐면, 자, 노동법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예요. 이 개념 자체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말이야. 사회법 자체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에 대응되는 말은 임의 규정인데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는데 요런 내용은 이제 민사소송법 가면 단문으로 나올 거예요. 약수라라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어쨌든 강행 규정이야. 요거 계약 자유라며 민법은 아니야. 노동법 위반한 계약이 자유라며 아니야. 여기는 무효라니까. 이거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고. 또 여기 사회법에서는 자, 요 과실 책임도 뒤집어요. 특히 산재 같은 경우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했어.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도 보상을 해줘요. 산재법에서. 사회보장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에 도도하게 흐르는 이 세 가지가 여기서 다 뒤집힌다고. 나 얘도 얘기할 수 있어. 소유권 절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다 뒤집힌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노무사를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누가 법대 친구나 변호사, 선배나 후배나 친구가 잘난 척을 해요. 노동법 한다며? 야, 그거 민법의 특별법이지. 아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손절하세요. 손절해야 됩니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랑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욕하지 말고 다음부터 안 보면 돼. 자, 그럼 돼요. 그러니까 민사법의 고유한 법체계와 사회법의 고유한 법체계가 존재한다. 야, 이게 사회법이 민사법의 특별법이 아니야. 아류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고유한 법체계가 있는 거야. 라는 주장과 노건들. 자, 여기서 우리 교수님께서 프랑스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께서 자기 스승께 배운 대로 아주 훌륭하게 저는 이 책의 내용, 컨텐츠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기본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운 사회법은 이런 거야. 공동체 유지예요. 요거를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얘기해야 되고, 여기 산재법에서는 노동자의 규책 사유를 묻지 않아요. 요런 거 챙겨가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먼저 등장한 건 맞아요. 역사적으로 민사법이 먼저 등장하고 사회법이 나중에 등장한 건 맞아. 그렇지만 나는 노무사잖아요. 나는 사회법에 사회보험법 강의하잖아요. 그럼 내가 강의하는데 내가 사회법 메뉴에서 써야지. 그런 거야, 그냥.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챙겨야 될 거는, 그러면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 자, 지금은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 자, 경제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제학 관점에서. 자, 고등학교 때 뭘 배웠을 거냐면 생산 요소를 배웠을 거예요. 생산 요소. 고전 경제학에서 생산 요소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3개가 있습니다. 뭐 떠오릅니까?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질문을 툭 던진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아세틸콜린의 작용에 의해서, 그죠? 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자, 누군가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세틸콜린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오만 것들이 막 연상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팡팡팡팡팡 연상되고 있다고. 예? 아세틸콜린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데 얘와 관련된 거를 떠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용을 하는 물질이 노르에피네피린이에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떠오릅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자, 아세틸콜린의 작용이 연상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걔는 그것만 하는 거야. 노르에피네피린이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걸 연상시키는 거야. 그래서 안 떠오르면 내 브레인 안에서 뭔가 아무것도 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그거에 만든 게 안 떠오른 건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려면 그 괴로운 상황을 버텨야 돼. 정말로. 간질간질하고 막 떠오를 것 같은데 안 떠오르고 막 그 상황을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해볼까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이게 생산의 3요소예요. 생산의 3요소. 제가 이렇게 네모를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요게 시스템. 네, 시스템. 요 시스템이라는 것도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공부를 하시면 인사관리를 배우시게 될 텐데, 경영조직하고 그 회사의 체계, 회사가 돌아가는 작동되는 그런 구조를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회사의 시스템이야. 이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상품을 만들어내죠. 상품? 요 상품을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교환하는 겁니다. 뭐랑? 그죠? 화폐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잉여 이익이 생기죠. 이윤이 생깁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부터 야금야금 이렇게 개를 발판으로, 이게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는 자, 여기를 A사라고 하고 A사의 대표를 A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사가 등장했습니다. A사의 소유자인 A사장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민법에서 배웠던 법인과 대표이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A사와 A사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 A사장은 토지도 있고 자본도 있고, 그러죠?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자본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노동을 투입하는데, 이 노동을 자기 노동을 투입한 이 A 사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타인의 노동을 투입한 이 A 사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는 정말 사장이라고 얘기하죠. 회사의 대표, 기업가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영업자.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안 어렵죠? 좋습니다. 자영업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여기 자기 노동이니까 여기는 이제 A 사장이 될 테고,
A 사장이 될 테고 타인의 노동이니까 이제 등장합니다. 갑이 등장합니다. 직원이죠? 요 직원, 요 직원, 요 직원은 누굽니까? 우리가 요 직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요 직원을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노동법 수업 들으셨죠?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저는 교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까? 수험생분들하고 교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예요. 그래서 매 회차 수업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큰 결은 똑같은데 그래서 반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연극을 했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노동법은 배우셨잖아요. 배우셨죠? 뭐라 그래요, 노동자를? 뭐가 떠올라요?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머리에서 간질간질하는 그 참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뱉어내야 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규정돼 있죠. 법조문에. 그거는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거고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노동자는 뭐라고 규정하냐면 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노동만 소유한 자. 노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라고 노동자를 얘기합니다. 좋아요. 따라왔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노동자는 A 사장처럼 해서 타인을 고용해서 이 시스템을 돌리면 되지. 왜 이 노동자는 여기 들어가는 거지? 왜 그래요?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 일이 하고 싶어서요? 그렇지. 이 일이 하고 싶어서요. 맞아. 자기 꿈을 실현하기, 맞아. 그거 맞아. 맞는데,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토지와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관점인 거예요. 이 관점. 그래서, 좋아요. 대신 그러면 노동자는 이 노동계약을, 그런데 애시당초 대전제가 이 생산 요소는 원래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 불가. 원래 이 생산 요소는 요 한번 읽으실 수 있죠? 불가? 어렵나요? 자, 생산 요소는 원래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거래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저는 고전 경제학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논하던 처음 그 시절을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아파트 사고 팔죠, 그죠? 아파트 10억 뭐 이렇게 자,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거를 논의하던 시절에 요 세 가지는 거래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을 거래하려면 노동자가 일하러 와서 거래를 하는 순간 일하러 왔을 때 인격을 두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 인격을 사고 파는 거냐라는 논쟁 때문에 노동도 거래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생산 요소는 거래하는 게 아니다. 노동은 생산 요소다. 거래하는 게 아니다. 왜? 인격이 따라오잖아. 그 사람의 인격이. 그래서 그 인격을 배제하고 처음에 법 논리를 구성할 때 이 노동에 대해서 인격이 따라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지? 라고 해서 처음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법을 공부하던 사람들은 저거를 노동력의 임대계약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다시 노동력의 임대계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단. 그것처럼 얘가 노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이거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탕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은
갑은 생산 노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로계약을 했을 때 갑 측면에서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갑 측면에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여기 단기적으로.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경제적 안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산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적 안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빨리 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떤 관계냐면 사용 종속 관계. 사용자의 위계 질서 내로 즉시 편입됩니다. 동의하죠? 그죠? 좋습니다. 요 사용 종속 관계는 요거는 시키는 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키는 일 한다. 그러면 저 종속 관계, 노동법에서 수업 들으셨으니까 종속을 이제 이해하실 테고, 종속이랑 지배 복종이랑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종속도 썩 딱 이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법은 종속을 법률의 개념으로 쓰고 있고,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죠. 그죠? 근데 이제 종속이라는 거예요. 얘는 아무튼 지배와 복종의 관념은 아닌 거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좋아요. 됐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위계질서 안으로 편입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파생됩니까? 징계권 파생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임금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안전을 추구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 갑의 인생 전반을 걸친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고용이 단절될 위험. 고용이 단절되면 경제적 안전이 위협받죠. 그죠?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여성 노동자라면 임신, 출산, 육아.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고용 단절. 두 번째, 자, 일하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일하다가 부상질병. 일과 상관없이 부상질병.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회사 자체가 문 닫을 수 있어요. 폐업.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죠. 해고. 실직.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냥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 늙는 거. 이것도 노동력이 이제 소진되니까 더 다른 사람들이 안 써주겠죠. 요런 거. 자, 이런 것들이 고용이 단절될 위험입니다. 이게 개인의 위험이에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늙는 걸 누구한테 따질 거야? 국가한테 따질 거야? 그러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사회법은 이거를 개인의 위험으로만 두지 않아요. 우리 사회법은 그게 혁명적인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사회적 위험으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법률을 등장시킵니다. 여기에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이에요. 여기 일하다가 부상질병, 산재. 여기 일과 상관없지만 부상질병. 이게 건강보험. 회사가 갑자기 폐업했어? 그래서 월급을 안 줘? 좋아. 그러면 국가에서 줄게. 임금 채권 보장법.
해고됐어, 실직됐어? 이 과정을 들여다보자. 정당한가? 근로기준법. 늙었어? 소득이 단절됐어? 좋아. 노후소득을 보장해줄게. 국민연금법. 여기에 자, 실직했어. 실업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지급해줄게. 생활비를 지급해줄게. 고용보험법. 고용, 산재, 건강, 연금, 4대 보험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여기 이거 전부 다가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경제적 안전을 얻지만 장기적으로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노출될 테니까, 그렇게 고용이 단절되고 나면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경제적 안전이 유지돼야 된다. 그 과정에 소득이 경제적 안전이 유지되도록 법률로서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춰두자라는 게 사회법인 거예요. 그러니 민법의 아르라고 얘기하면 손절. 손절. 사회법.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회법을 공부하러 들어오신 거고, 노무사는 이 사회법에 대해서 전문 자격을 국가가 부여해 줄 테니까 니네들만 독점적으로 먹고 살아라는 국가 자격증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거 시험 보고 계신 거예요. 좋습니다. 이 사회법은 이 사회법의 취지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동계약의 네 번째 효과로서 이렇게 법률이 테크닉을 발휘합니다. 사회법 안에서 사회적 연대로 강제 편입시켜버립니다. 근로계약 즉시 사회적 연대로 강제 편입시켜버립니다. 강제 편입. 이 강제 편입시키는 테크닉이 당연적용이에요. 아까 여기 사회법에서 여기 민사법은 계약 자유인데 사회법은 노동법 위반한 계약은 무효라 그랬잖아요. 사회보장법, 4대 보험법 위반한 계약도 무효입니다. 강행규정이에요. 그걸 발휘하는 테크닉이, 법적 테크닉이 강행규정이라 그랬잖아요. 강행규정. 마찬가지로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노동계약 체결 즉시 네 번째 효과로 사회적 연대하는 시스템으로 강제로 노동자가 편입되는데, 그 발휘하는 테크닉이 당연적용이에요. 당연적용. 물론 당연적용, 이제 이거는 징수법 가서 배울 개념입니다. 이 당연적용이 있고 임의적용이 있는데, 우리 이제 사회법은 기본적으로 당연적용에 으로 작동됩니다. 이 당연적용은 임의적용은 느낌이 옵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것보다 센 거죠. 그러면 당연적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회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사회법을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은 강제적용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연적용은 강제적용보다 더 센 거예요. 강제적용보다. 자, 여기다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개념에는 사회법에서는 강제적용이란 개념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적용과 임의적용만 배울 건데, 당연적용은 강제적용보다 더 센 놈이라고, 개념상으로 봤을 때. 왜 세냐면, 지금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운전면허.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책임보험 들잖아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책임보험이 있어야 돼요. 운전자 보험 말고 운전면허증과 책임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까지가 책임보험의 만료 기간이었는데 오늘까지가 만료 기간인데, 오늘 갱신하지 않고 내일을 보험이 안 든 날로 두어버리면, 모레도 안 두고 그러면 5만 원 나와요.
그 날짜마다 더 세가지고 더 나와. 그런데 그러니까 강제죠. 페널티를 받는 거지. 그럼 3일 뒤에 들으면 3일 뒤부터 다시 적용인 거고, 요 3일간의 사고가 안 났어야 되는 건 거예요. 안 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강제죠. 느낌 왔나요? 자, 다시. 강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전형적인 예다. 내가 보험을 안 들어놓고 있으면 페널티를 먹는다. 제재를 받는다. 보험이 안 든 기간 동안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 그죠? 사고가 안 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사고가 안 나면 과태료 몰고 페널티 받아도 되나? 안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당연 적용은 뭐냐면, 너 늦게 들었어? 안 들었어? 오케이, 너 페널티 묻는 건 맞아. 페널티 묻는 건 맞아. 그런데 안 든 기간 동안에 보상을 해줘요. 노동자를 위해서. 더 센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보면 더 진일보한 개념. 국가가 이것을 이 당연 적용으로 적용되는 그 보험 제도를 더 강력하게 도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발휘했을 때만 이 당연 적용이란 등장하는 거지. 강제 적용보다 더 센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에서 사회보험은 강제 적용이다라고 하면 그냥 맞다고 해주면 돼요. 하지만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은 따져야지.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강제 적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쓰질 않아요. 사회법에선 당연 적용이라는 말을 쓰지. 좋아요, 됐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노동계약을 통해서 갑에게 발생되는 이 효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봅시다. 예를 좀 더 볼까요? 여기 봤을 때, 자, 여기를, 이 민법을 설명해 줄 때, 요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했었어야 되냐면, 자, 봅시다. 얘는 왜 등장했어요? 이게 등장한 거 알겠어, 그지? 지금 봤잖아? 얘 왜 등장했어요? 그런 거 안 알려주지. 왜 그런 거 안 알려주시는 거지? 자, 얘 왜 등장했냐면, 자, 잘 보세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됐습니까? 따라왔나요? 좋아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요 사람은 됐나요?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잖아요. 됐죠? 그 영토 벗어날 수가 없죠. 됐죠? 그러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쓰면 이해가 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쓰면 빈정상할걸? 내가 이렇게 쓰면? 왜냐면 내가 이 같은 위계를 썼잖아. 그죠? 내가 같은 위계를 썼으니까 이런 빈정상해야 돼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됐나요? 됐어요? 구속되는 원리예요. 구속되는, 나를 구속시키는 거. 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요 시점에 뭐가 있었어요? 혁명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 요 시점에 프랑스 혁명이 있어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있어서 사실은 이 자들 전부 다가 이게 왕 모가지 날리고 여기 이제 시민이 된 거지. 이게 된 거죠. 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자본에 구속돼서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는 근무 시간 동안에만 반납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 사람들하고 요 사람들을 같은 위계에 썼지만 요 둘을 가르는 실질적인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 현실에서.
그게 작동되지 않으면 정말 이게 동일하게 굴러간다고요. 예. 이 둘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사회법이에요. 이게 노동법이라고. 노동법이 잘 작동될 때 이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노동법 작동이 안 되면 똑같지 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법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큰 틀에서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회법이, 노동법도. 그리고 재밌어집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맥락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었다가 여기 이거 10분 쉬었다가 할 때는 칠판 지울 겁니다. 지우기 전에 사진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촬영 카메라 감독님 여기 동영상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촬영해 주시고 매 시간 사진 찍을 때마다 요거 작업은 반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인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